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3분입니다. GS님, 100% 김건희 비리 의혹이 맞음을 양평 연고자로서 확신하기에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별달해님이 극악의 스트레스라고 쓰셨고요. 아카시아님도 오셨습니다. 민주당이 진실을 못 밝히면은 정말 민주당은 가망이 없다라고까지 해주셨어요. 예, 참 잘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지치지 말자님 들어오셨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도 오셨나요? 예, 성금수님도 오셨네요. 길라님 오셨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자꾸 지금 말이 꼬여요. 제가 또 내일 또 재판을 하나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되게 재판이 얽혀 있는 게 많게 됐는데 뭐 여기 불교계에 조금 알고 계시는, 불교계를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불교 방송의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스님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이 스님들 중에 어떤 스님하고 제일 많이 싸웠느냐면, 그 동네에도 수박이 있어요. 실제로는 속은 빨간데 마치 겉은 파란 것처럼 위장을 하는 자. 사실은 이 적폐들하고 정말 하나도 다를 것 없이 행동하는 자인데 마치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스님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스님이라고도 안 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쪽 사람들하고 제가 지금 송사를 계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내일 오전에 재판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문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산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놓고 막상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데서는 또 좀 버벅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싹 정리해 가지고 표도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준비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검찰의 공작 수사, 쌍방울 김성태 제2의 유동규 만들기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린고 하니요. 자, 지금 검찰이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마치 유동규가 하듯이 유동규가 법정에서 한 것처럼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그쪽으로 좀 슬슬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의 공작 수사가 이제 점점 도를
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검찰의 공작 수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제2의 유동규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북 송금 혐의, 그다음에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수사 단계에서는요, 검찰이 사실상 거의 완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 쌍방울 관련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쌍방울을 이재명과 엮기 위해서 엄청나게 별의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쌍방울을 이재명과 엮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게 대북 송금이죠.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북한에 선금 같은 것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선금을 줬는데 이 선금이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하려고 준 게 아니라 경기도를 대신해서 준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저로서는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통해서 자꾸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돈을 대신 줬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무려 800만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 이 8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송금을 했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줬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는 김성태가 뭐 어떤 진술을 제대로 안 해요. 그 결과 이화영 부지사를 엮는 데도 실패했고 이재명 대표를 엮는 데는 더더욱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다만 검찰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일부 혐의에서 대북 송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됐다는 거, 그걸 가지고 아마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다시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바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법화를 받아 쓴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인 거죠. 아울러 대북 송금 혐의도 함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대북 송금 혐의가 기소 내용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아리까리해요. 대북 송금 혐의인 것 같으면은 이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나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뇌물 혐의로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왜 뇌물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3자 뇌물로 가는 모양이죠. 여하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열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열리고 일주일 만에 열리는 건데, 자, 이 자리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진술했느냐. 2019년에서 2020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총 그렇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2018년 11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속을 하고 이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왜 줬냐? 아니,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고 그 뒤에 대권 주자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에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 약속하고 이때 돈을 줬대.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보시는 분들은 딱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뭐라고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2018년 11월에 대납을 하겠다 약속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도가 있고 그 경기도 뒤에 대권 주자가 있다. 그래서 돈을 줬다라고 이 생각은 이때 했다는 얘기죠. 2018년 11월. 이때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가 된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대권 주자였나? 자, 여러분 우리 그 시간을 거꾸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이 무렵에 그 김보선 씨가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었던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 때요. 너무 힘들 때요. 2020년까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 당시에 뭐가 있었다? 예, 재판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대권 주자로 나갈 수 있는지조차가 불투명했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일단 또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다? 올 3월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다? 나랑 이재명이랑 안 친해. 내가 직접 전화했다. 아우,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월 이후부터 진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안 줬다던 돈도 줬다 그러고, 원래는 뭐 80만 달러밖에 안 된다더니 갑자기 800만 달러로 그 액수가 2배가량 부풀고 막 그래요. 자, 지난 3월까지는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당시 이 김성태 회장의 그 재판에 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런 쌍방울 직원이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문일 뿐이고 실제로 별로 안 친해요. 그냥 소문이 있다는 건지 친한지 안 친한지 나는 몰라요 라는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김성태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증언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이재명하고 직접 친한 건 아니고 내가 직접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월 이후에 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줬다,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면서 아까 보시다시피 2018년에 돈 주기로 약속을 하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북한에 돈을 보냈고 돈을 보낸 이유는 아이고 대선 주자가 있는데 대선 주자를 믿고 보냈지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라는 걸 믿고 돈을 보냈다. 이게 김성태의 주장이다 이거죠. 자, 대권 주자가 쌍방울의 뒤에 있으니까 쌍방울 뒤에 경기도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대권 주자를 믿고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줬다. 이게 김성태의 주장입니다. 그때가 언제? 2019년에서 2020년. 좀 이르게 볼 경우에는 2018년.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연 김성태의 이 주장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권 주자가 아니었어요. 선거법 관련 소송 중이었고요.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불투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게 2020년 7월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그 경기도지사직을 내놔야 되는지 내놓을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그런 경기도지사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도지사 자리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재명을 믿고 북한에 돈을 줬다고 그 사람이 대선 주자라고 믿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누가 1위였다? 이낙연이 1위였고요. 당시 이낙연 지지율은 거의 50%에 육박할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 대권 주자 이걸 해보면은 저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낙연이 여야를 통틀어서 4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 이낙연이 그 이재명하고 바뀝니까? 순서가 바뀝니까? 이재명이 언제 이낙연을 앞지릅니까? 예, 2021년 1월 중순이에요. 그때 이낙연이 박근혜 사면 운운하면서 그때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그 이전에 대권 주자 이재명을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2020년 5월 무렵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낙연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당시 그때 그 민주당 대표였죠. 이낙연 대표가 그 대권을 잡는다면은 호남 출신으로서 그 대권을 잡는 아주 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조차도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던 때예요. 그런데 김성태는 이재명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아니 그게 근거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김성태는 이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떠들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뭐 이재명을 보고 그래 많은 돈을 줬다 쳐. 자, 그러면 그 돈을 왜 줬느냐? 왜 경기도를 대신해서 그 많은 돈을 북한에다 줬느냐? 그 대가는 뭐냐? 라고 묻습니다. 법원에서 법정에서. 그러자 이 김성태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북 제재가 풀리면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했대. 돈을 줄 거라고,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 자, 대북 제재 언제 풀리는데요? 자, 2020년 되면요, 대북 제재가 풀릴지 안 풀릴지 다시 한번 오리무중인 시간대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가 풀리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북 제재 언제 풀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죠.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나? 싱가포르 회담인가요? 베트남 회담인가요? 근데 갑자기 그 회담이 쫑나죠. 쫑나면서 그 뒤로 북미 관계,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돈을 주면서 대북 제재가 풀리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 줬다 쳐. 그랬으면 경기도에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준 셈이네, 일종의. 지금 당장 예산으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쌍방울 네가 먼저 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으로 갚아줄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게 뭐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 그게.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대북 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불법인지 여부인지도 확실치 않고, 또는 그리고 이게 시기상으로 이재명을 믿고 그 많은 돈을 주기에는 참 애매한 시기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거를 뭐 대북 송금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치더라도 이거를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해 올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김성태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가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웃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성태가 승질을 빡 내면서 왜 비웃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야 이거?
예, 유동규가 이런 짓을 했죠. 유동규가 갑자기 막 진술하다가 변호사님 왜 비웃고 그러세요? 라면서 나도 좀 존중해 주세요! 라면서 흥질을 내죠. 많이 닮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행동이 우연찮게 겹쳤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유동규하고 김성태하고 약간은 뭐라 해야 되냐, 심리 상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유동규의 경우도 유동규를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저 사람 한 주먹 하겠어, 요 동네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 역시 조폭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뭐 그런 점에서 공통점도 있고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자고요.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죄의 일부분을 이재명한테 떠넘기는 상황이죠. 자, 북한에 8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잘 되려고 북한에 돈 보낸 게 아니라 실은 경기도가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대신 보내는 거야 하면은 자신은 죄를 피할 수 있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즉, 김성태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자기의 그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을 이재명한테 떠넘기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진술의 내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 많이 등장해요.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0년 7월까지 이재명은 대선 주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도요, 2021년 1월까지는 유력 대선 후보가 아니었어요. 이낙연이 압도적으로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전체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당시로는 다른 경쟁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겁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이낙연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이재명은 아직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때에 돈을 줬다? 이재명을 대신해 가지고 북한에 돈을 줬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죠?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자, 이런 대목은 사실 유동규한테도 비슷하게 발견이 돼요.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용하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을 위해서 2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최초 요구 시점이 2020년 12월이에요. 근데 2020년 12월에 이낙연이 정말 쭉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어요. 이낙연이 그 당시에 말실수만 안 했다면, 소위 말하는 박근혜 사면 이 얘기만 꺼내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보자면 이낙연이 계속 더 쭉 나갔을런지도 몰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뒤집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유동규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돈을 20억씩이나 덜컥 줬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실제로 그 무렵에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재명 지사 대선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대선 자금이냐?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대선 자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핀잔을 줬대. 야, 니네 대장 대선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선 자금을 벌써 마련한다고 그래? 야,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쓰려고 그런 거지? 라고 핀잔을 줘요.
자, 상황을 보세요. 김성태하고 유동규하고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도 비슷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웃으니까, 상대방이 웃으니까 왜 비웃습니까? 지가 볼 때도 비웃음 당할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기면 웃어도 지 비웃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보다 도둑이 지발 저리는 거죠. 뭐. 유동규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지금 지가 치발 저리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요, 계속해서 이 수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북 송금 수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지금 검찰이 비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억지로 김용 부원장을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이 검찰이 정말 못됐다, 그죠? 뭐 못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검찰 뭔가 또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대북 송금이잖아요. 대북 송금. 한쪽이 북한이야. 한쪽이 북한이면 사건은 수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쉽지 않아요. 즉 뭐냐? 북한에서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료가 하나 떡 날라온다. 증거 자료가 떡 하니 날라와 버리면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대북 송금 수사입니다. 하여튼 북한 관련 수사는 그런 점에서 항상 보면은 변수가 많습니다. 즉 쉽지 않은 수사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경기도하고 쌍방울하고 협의 채널이 존재했었다.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증거가 전혀 나온 바가 없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왜? 대북 송금을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이 했다면 밀접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협의를 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냐고, 솔직히. 대북 송금하는데 진짜 긴밀한 협조 관계나 사전 회의 이런 게 없이 이게 그래 보내라. 거기에서 돈 보내주기로 했어. 돈 보낼 수 있대. 그럼 보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협의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대북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김성태와 이화영 외에 다른 협의 라인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단순히 김성태의 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지. 그리고 그 돈이 진짜 대북 송금, 경기도를 대신해서 준 건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그거 안 돼. 증거가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북한에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북한에 돈이 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야. 정황 증거만 가지고 북한에 돈이 갔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부수 회장인가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다는데, 그거는 이 양반이 인정한 부분, 자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부수 회장이 준 돈하고 김성태 돈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돈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현재 확인된 바가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안부수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도 위험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모든 거는요, 인과관계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여하튼 북한에 전달된 돈의 명목이라든지 돈이 전달된 사실 여부라든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갑자기 북한에서 우리 돈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사실 확인서가 하나 날라오면 어떡할래? 그거 어떡할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날라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탈북한 탈북자, 국내로 와 있는 탈북자가 원래 북한에서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의사였다라는 그 경력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4년만 다녀도 된대요. 뭐 그런 이제 특혜가 좀 있는 그 혜택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험만 따로 쳐도 된다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혜택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의대를 다녔고 의사로서 경력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탈북자인데. 네. 북한에 연락을 해요, 이 사람이. 그 경력 증명서 좀 떼주면 안 될까요? 경력 증명서 와, 실제로. 그래서 재판에 북한에서 보낸 경력 증명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인 적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저 돈 받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 또는 돈을 받았는데 그거 경기도를 대신해서 받은 거 아닌데요? 라고 또 날라오면 어떡할래? 네, 상황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쉬운 수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럼 검찰은 뭐 이게 쉬운 수사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아닙니다! 라는 자료가 날라오면은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바보가 될 거라는 거 검찰은 모르나? 알지. 알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수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이재명을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건 안으로 이재명을 끌고 들어오는 게 목적인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이 상당히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음 총선에서 이 대북 송금을 가지고 이용을 해 먹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만간 있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사이의 일전, 그 일전에 검찰이 일조를 해주겠다. 이낙연을 도와주겠다. 명락대전에 검찰이 영향을 미치겠다. 즉 이낙연을 뒤에서 한번 밀어주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김성태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뜩 뜹니다. 이게 시사저널의 박성의라는 기자가 쓴 내용인데 이 박성의 기자가 좀 보면 내가 기사 이상하게 쓰더라고.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도 지역구의 비명계 의원은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만약 일부 주장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그건 심각한 비위가 되는데 선장이 중심을 못 잡으면 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비명계 경기도 지역구 누군지 감이 딱 잡힌다. 그죠? 뭐 양기대 아니면 이원욱 아니면 뭐 그쪽이겠지?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사람이면은 양기대 아니면은 이원욱 같아. 근데 요새 보면 이원욱 같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죠. 여러분 누굽니까? 저기 경기도 남양주의 이름 생각 안 나네. 조응천 의원. 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익명으로 잘 안 해요. 자기 이름 걸고 하지. 예. 그래도 그 사람은 욕먹을 때 욕먹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는 항상 보면 경기도 지역구의 한 비명계 의원, 뭐 재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군지 대충 알아. 그렇게 뭐 경기도 지역구의 재선으로 비명계라고 한다면 사실 손에 꼽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죠. 설훈 아니면 뭐 양기대 아니면 그렇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설훈, 이원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 걸고 하고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자기가 부각되는 게 목적이죠. 뭐 김종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그로 끌어서 자기가 부각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그로 끌 정도의 그런 욕심도 없어. 그러면서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사람, 어그로를 끌 정도의 용기도 없고, 소위 말하는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할 용기도 없고, 그런데 비명계고, 경기도고, 지역구다. 나는 딱 한 사람이라고 봐요. 자, 이런 기사가 지금 나갑니다. 뭐겠어요? 이낙연계에서는 이 김성태의 주둥이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겠다. 김성태의 입을 자신들이 쓰겠다, 써먹겠다. 라는 것을 그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쓰라고 던져준 거고, 얘들은 받아 먹겠다라고 한 거고. 자, 제가 늘 이런 사건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하고 이낙연계하고 희한하게 짝짝 손발이 맞아요. 이낙연계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으나 너무 이렇게 손발이 짝짝 맞는 거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묶지 말라고. 근데 갓끈도 묶지 말라는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오해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검찰이 던져주는 이슈에 딱딱 맞춰가지고 우리 이익을 챙길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아닌가요? 적어도 미필적 고의야 그거는. 그죠? 그러니 검찰하고 이낙연하고 뭔 뒷거래가 있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는. 그죠? 자, 결국 유동규 역시도 검찰이 악용을 했고, 그런데 그 검찰이 악용하면서 던져준 이슈를 이낙연계에서 덥석 물어가지고 이재명을 물어뜯는데 써먹었죠. 똑같이 김성태도 검찰이 이용을 하는데 김성태라는 이슈를 던져주면 이낙연계가 또 덥석 받아 물고 또 이재명을 흔드는데 쓰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김성태하고 유동규는 참 닮은 꼴인 거죠. 그죠? 승질 버럭 내는 것도 닮았고 승질 내는 아이템도 닮았고 심지어 행동도 닮았고 그전까지는 아우 아니에요 라고 하다 갑자기 말 싹 바꾸는 것도 닮았고 그러니 제2의 유동규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독고탕님, 박용진은요,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입니다. 빨장기 척결가님, 양기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양기대가 경선 개입하면서 이재명 겹 배제에 가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담이님, 오늘 이화영 기사 새로 뜬 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요. 제가 좀 추가 취재를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추가 취재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변호인 반대 신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반박한 것으로 알아요. 그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제가 현근택 변호사를 통해서 좀 내용을 자세히 좀 확인해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